네, 오늘은요 담석과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담석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피곤해서 아니면 좀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뭔가 이제 부대끼는 것이 느껴지면은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그 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담석에 관련된 질병들이 육식에서 굉장히 많이 기인된다는 것을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죠. 담석증 환자가 많은데 이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콜레스테롤이 섭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맥이나 혈관에 손상이 입히면 가서 이제 치료해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분 몸속에 세포가 있죠. 탈수를 하게 되면, 몸이 탈수하게 되면 세포 벽에 끝까지 붙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어떻게 의리 있는 친구입니다. 얘가 붙어가지고 세포에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뭐 다 다루기는 힘들고, 오늘 이제 잠깐 이 첫 번째 부분 담석과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의 간에는 간 크기가 꽤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장기 중에 뇌하고 맞먹는 크기를 거의 갖고 있고, 간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조와 형태와 소화액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하면 해독하는 작용, 그렇죠? 또 간하면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쓸개즙을 낸다는 그 작용으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담낭이라고 하는 것은 간 우엽, 이제 간 우엽에 간 우엽 아래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크기가 7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죠. 흔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혹시요? 예. 왜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그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간하고요, 쓸개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게 같은 위치에 딱 두 개가 있는 장기는 없거든요. 엄연히 쓸개하고 간하고는 다른 장기예요. 그렇죠? 다른 장기인데 같은 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담도라고 하는 거는요, 담도는 간하고 쓸개에서 나오는 이제 길이죠. 두 관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십이지장으로 가는 것이 담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담도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담도암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담도암은, 담낭암은 쓸개 있는 암이 담낭암이고, 담도암은 그 쓸개에서 나오는, 간에서 나오는 그 쓸개즙이 나오는 그 길에 막은 것이 담낭암이죠. 근데 지금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쓸개암이든 담낭암이든 담도암이든, 그렇죠? 다 황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황달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고요. 사실 우리 몸은 막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는 혈이라고 하죠. 사람이 뚫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물론 우리 자연치유에서는 그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고,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사람도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병이 된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노폐물입니다. 그냥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무슨 기가 막히고 뭐가 막히면, 물론 그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 기가 막혀 죽겠다, 이런 말이 그냥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의 이 질병은요, 사실 질병은 피를 따라 돌기 때문에 그 피에 어떠한 찌꺼기가 있든지, 피에 콜레스테롤 함유율이 높든지, 중성지방이 이제 높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소화와 관련해서 이 담도가 하는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담도는 쓸개즙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쓸개에서는, 여러분 쓸개나 담낭이나 같은 말이죠. 네, 쓸개나 담낭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쓸개 혹은 담낭에서는 간에서 하루에 약 500mg에서 1000ml 정도의 이 쓸개즙이 나옵니다. 쓸개즙. 네, 쓸개즙이 나오는데 이 쓸개즙을 이 쓸개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얼마큼 저장된다 그랬죠? 70 정도? 100 뭐 이 정도?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40 정도. 그 정도가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쓸개즙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과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은 간 환자분들에게 사실은 큰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견과류나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이 간에서 뭐를 내보내요? 쓸개즙을 쓸개에다 저장해 놓고 십이지장의 음식이 들어갈 쯤에 담도를 통해서 쓸개즙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나가서 이제 소화 효소, 이제 그 소화의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해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방질이나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간이 아니고 원래는 췌장입니다. 췌장이 최고의 역할이에요. 근데 간에서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쓸개즙은. 근데 어쨌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이제 설정해 놓고 창조해 놓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이제 소장에 이를 때 이제 소화계통 곳곳에서 다양한 기능이 일어나면서 소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 소장에 보면, 소장은 이렇게 그 울룩불룩한 그 뭐가 있어요. 암죽 같은, 이렇게 그 암죽이 아니고 육모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영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영양 성분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영양이 거기서 빼지는 것은 50%라고 본다고 하면은 50%는 혈액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간이나 우리의 췌장이나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질의 혈액이. 그래서 내 몸에 간이나 췌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간이나 췌장에 무리를 안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이나 췌장을 무리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간이나 췌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과 췌장은 하나의 공장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반응해서 그 화학적인 소화를 낼 수 있도록, 화학적인 소화액을 낼 수 있도록 그 소화액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췌장은요, 효소 공장이에요. 효소 공장이기 때문에 효소가 없는 식품들을 우리가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췌장 자체에서 효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췌장의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쓸개는요, 쓸개즙을 저장하는 기능 외에는 사실은 쓸개즙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위에서 쓸개즙을 농축시킨다고 이제 그 기술된 부분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개즙을 쓸개에서 이제 고농도로 농축을 시켰다가 이제 소화하는 데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식을 하시죠. 간식을 하게 되면 이 쓸개즙의 농도가 묽어집니다. 묽어지다 보면 정상적인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그냥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이 간에서 있는 쓸개즙도 연해져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따 소화가 안 되면 그 소화가 안 된 그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만 안 먹으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먹은 간식이요, 사실은 엄청난 독을 우리 몸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 세균이 암을 일으킨다. 가끔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192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피비게르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충이 위암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인 그 야미기와는 토끼의 귀에다 콜타르를 계속 발랐더니 거기에 암이 발생한 것이 또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야, 외부의 이런 요인들도 바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1926년부터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것이 묻혀져 버렸어요. 그냥 뭐 석고보드 우리 성면 위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불도 석탄불로 막 먹고 다 그게 엄청나게 해로운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세균이나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여기서 묻어온 그 균이나 혹은 고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금류가 뭔지 아시죠? 가금류. 모래주머니가 있는 가금류가 오리, 꿩, 닭, 그 다음에 오골개,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에 기생충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따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이 좀 생각나실 거고요. 그 다음 또 민물고기. 이것은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포스트를 제가 좀 한쪽에다 좀 적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민물고기에 기생하는 간흡충은 덜 익혀 먹을 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감염을 유발한다. 그런 것은 담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민물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개고기들이 정말 육식으로만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세균이 있고 감염성 질환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400년도 당시에 무슨 병이, 패스트균, 흑사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염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담즙은 수분과 점액과 담즙 색소, 우리가 흔히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죠. 색소와 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효소와 유익한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담즙이 담도에 막혀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피부에 황달이 차죠. 그렇죠? 황달이 차고 또 이제 간 기능이 저하돼도 황달이 차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간에서 담즙을 배출해서 담낭에 이제 저장해가지고 그것이 소화액으로 보내는 게 정상적인 기능인데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즙이 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지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들은 흔히 동물성 지방부터 또 식물성 지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견과류도 사실 담즙에 의해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해로운 미생물을 파괴하는 살모넬라 이런 것들 이제 파괴하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살균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담즙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담즙이 그 농도가 너무나 진해져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그 찌꺼기들이 뭉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네, 담석입니다. 담석이 되는데 이 담석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담석과 이제 두 번째는 색소성 담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담석이 있고 기능이 떨어져서 빌리루빈 수치가 이제 올라오면서 간에서는 그것을 자꾸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올라오는 이제 형태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은 막 검버섯 같은 거 얼굴이나 이런 몸에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피부에 검정 반점 같은 거, 빨간 반점 같은 거 있는 거 보시죠. 간이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황달이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요. 황달이 흑달로 변합니다. 그리고 간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황달이 계속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80%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이 타원형의 크기인 2-3cm의 담석을 거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담석을 갖고 있는데 이 담석은 사실은 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지 절대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요, 담황색이나 암록색, 갈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담석이나 숙변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그래도 채식 좀 하고 오시고, 요즘에는 물도 많이 드시다 오시지만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사람들이 자연식을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무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현미가 사람이 먹는 밥이냐 할 정도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은 이빠이 그냥 만땅으로 먹는 것이 최고의 식사였고, 뭐 그런 그냥 몸이 아프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 습관이 있고, 약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장 청소만 해도요, 뭐가 덩어리처럼 나오냐면 숙변이 덩어리처럼 나왔어요. 근데 숙변뿐만이 아니라 담석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예전에 바켓스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저 밖에 가서 이렇게 부으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바가지씩 나오는 분도 있었어요. 한 바가지.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게 참 좀 아쉬운데, 그 한 바가지 나오는 그것을 이제 부셔보면 어떤 것은 부셔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돌처럼 딱딱해서 망치로 때려도 통통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몸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몸은요, 회복이 엄청 빨리 되죠. 그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소위 뭐 기적이라고 하는 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해독이 엄청 잘 이루어지니까 뭐 간암 말기, 뭐 중풍, 그 다음에 뇌종양 이런 사람들이 그게 쫙 나와버리면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된 사례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곳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야, 나는 한 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담석이 없었다, 숙변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장 청소를 싹 했는데, 장을 비우고 검사를 위해서요 싹 했는데도 해보면요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애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몸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 체질을 바꿔주고, 내 몸속의 그 체액이나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pH를, 체액 같은 경우는 7로 맞춰주시면 되고, 혈액은 7.4로 맞춰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이 내 7.4인 것을 병원에 꼭 가서 검사 안 하셔도, 이게 그 종이 있죠, 약국에서 파는 종이에다가 침이나 소변이나 그런 것을 해보면 6점인가요? 6점인가 6점 몇이 나오면 혈액이 7.4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셨다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셔도 내 피의 혈액의 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 가장 좋은 그 pH가 중성이 아니고 약 알칼리죠. 7.4 정도.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면역력이 가장 강하고 질병에서 걸리지 않을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사실 산성과 알칼리성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완충에 가장 좋은 게 수분이에요, 물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소성 담석은요,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에 의해서 이제 이 담석은 빨간색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검정색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0.3mg 정도, 0.3만 있어도요, 담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 이 담석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혈관, 이제 동양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모세혈관이죠. 이 모세혈관들의 그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은 이제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침전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의 대사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이 늙는다 그러죠. 늙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이 늙는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 자연치유의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있지만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수분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어렸을 때 사실 양수가 자기 오줌이죠. 아기 오줌이에요. 양수 자기 오줌에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받고 나서 아이가, 태아가 뭐를 하죠?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봐서 늘어나는 게 사실은 양수예요. 근데 그 양수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쌓여 있다 오는데, 그 양수가 더럽거나 탁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운동을 하거나 산모가 이제 음식을 잘 가려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거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양수도 깨끗해 가지고
아이의 시작부터 좋은 건데, 아이의 시작은 사실은 태어났을 때가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물이라는 물질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처음에는 90%, 그 다음 나중엔 70%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는 이 몸에 수분이 빠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공장에서 나오는 뭐 그 탄산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것을 먹어도 수분을 내가 먹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그런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요, 수분이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수분을 2배로 맞춰줘야 탈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또 해드리고요. 이 담석 환자가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한국에 10만 명 정도 가량의 환자가 있었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담석은 그 몸의 80%의 엄청 위기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2009년에 10만 명 정도의 담석 환자가 있었다면 2013년에는 거의 한 13만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늘어나지 않는 병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1년에 6%씩 늘어나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식에서 오는 문화가 이것을 빚어냅니다. 유제품, 우유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민물고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사실은 철저하게 한다면요, 과자 하나도 못 먹어요. 그 과자 하나도 고기, 돼지고기 기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화 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 가면은 심지어 칼국수 안에도 막 그 고기 국물, 멸치 국물, 육수 이런 걸로 이제 끓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간식이나 잘못된 식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식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식은 그 음식이 질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기농, 친환경 쌀이 비싸죠. 유기농 쌀이 비싼데 자연농 쌀은 더 비쌉니다. 이제 제가 친한 지인이 자연농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이런 콤바인으로 빈 자리 보셨죠? 논에 비고 나면 보통은 쟁기로 이제 엎어버리고 또 이제 로터리를 쳐가지고 싹 다듬어서 벼를 심는데, 이분은요 어떻게 심냐면 벼를 벼놓고서 물만 받아놓고 로타리를 안 치고 해요. 로타리를 아예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칠 때 미생물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쌀을 정말 유기농의 반밖에 수확을 못하지만 가격은 그래도 너무 비싸게도 못 받으니까 돈 10만 원 정도 더 해가지고 5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이 쌀이 자연농이에요. 진짜 거름 퇴비도 안 주고 소똥, 돼지똥, 닭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자체해서 지푸라기로만 쓸어서 이제 하는데, 물을 맞춰가지고. 근데 수확은 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엄청 좋습니다. 그런 쌀들은요, 뭐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쌀 중에 하나예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어도 정말 뭐 엄청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요, 거의 힘든 쌀들인데, 이런 쌀들은 거의 뭐 생명의 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쌀이라 해도요, 물론 저희 쌀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유기농, 유기농이고 친환경이고 뭐 이렇게 좋은 쌀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쌀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 독이 됩니다. 예, 과식을 하면 독이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영양 공급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과 같은 소화액이요 부족해져요. 상대적이죠. 내가 먹은 음식은 반드시 소화액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가 되는데,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액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소화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소화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한 기능을 더 키우게 확장시켜버려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상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갑상선도 이 기능을 키우니까 사실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더 커져야 됩니다. 항진. 그래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췌장이 커지든지 뭐 간이 커진다든지, 이런 간이 비대해진,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는 늘려서라도 이제 기능을 하려고 나중에 간 비대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간 비대 생긴 분들은 이쪽에 간이 부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겁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간덩이 부었다, 뭐 이런 말 하죠. 참 한국의 말의 표현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요, 모두 다 부패됩니다. 이 부패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썩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되지 못하면 음식이 썩어서 방귀가 나오고 가스가 차고 소화 불량이 생기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유해한 미생물의 활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7대 3으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요, 이제 유해한 미생물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유익균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장이 망가지면 우리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악조건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물이 분해되면은 장 내의 산성도의 변화에 의해서 장에는 기생충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뭐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세탁기 옮길 때 보셨죠? 어떻게 됐죠? 그 음식이 썩으니까 그 냄새가 나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더기가 생기고 기생충이 서식하겠죠. 근데 거기에 서식하는 균이 없어도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사실 균이 많아야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되면 장내에서 그게 이제 썩게 되고 발효가 되고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다 보면 우리 몸은 산성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똑같이 생활을 해도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생충이 만든 강한 독성 물질은 소화 기능과 면역 체계를 만드는데요. 면역 체계를 흐트러 버리는데, 이 기생충이 만들어 놓은 이 독성 물질이 바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보면 그 간과 대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사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은요, 장이 망가지면 간도 반드시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 부패하잖아요. 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혈관이나 그 관이 이 간까지도 망가뜨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좀 더 섭취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야채 같은 거, 좋은 야채나 과일은 거의 알칼리성입니다. 물론 곡식이 산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제 먹는 음식이 좀 균형지게 되면 혈액 자체가 이제 알칼리성으로 약알칼리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알칼리만 섭취해도 안 되고, 그렇죠. 산성만 섭취해도 안 되고 잘 균형 있게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식이 또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식은 세균성 독성 물질이 이 혈액과 림프에게 침투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현대 문화가 거의 늦은 저녁에 8시, 9시, 10시 되면 막 고기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혈류에 독성을 일으키는 엄청나게 해로운 방식인데, 이 과식을 할 때 혈액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엘렌 G 화이트이 가장 많이 말한 게 뭐냐면 육식, 설탕, 과식. 그렇죠? 그녀의 과식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과식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도 못 간대요. 네. 과식하고 대식가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면요, 과식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혈액을 중독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나머지는 무조건 다 썩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지금 하수구 역할이, 하수구가 막 그냥 썩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는 장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식. 옛날 사람들이 물론 환경도 미약했지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옛날 저도 발견한 어디 농사짓다가 이렇게 발견한 밭공기를 보니까 아마 지금 밭공기보다 배 이상 큰 것 같은데, 근데 여쭤보니까 그 밭공기 위로 올라온 게 더 많았대요. 예. 그러니까 못 먹고 살으니까 위장이 쫙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단점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식이 심해질수록 세포가 사용할 영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기운이 더 막 이렇게 세지고 힘이 강해질 것 같은데, 과식하면 늘어집니다.
과식하면 하품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산소가 위가 횡격막을 이렇게 위에 음식이 가득 차게 되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서 폐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산소 흡입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졸리고 하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식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과식을 하게 될 때 이 세포가 굶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나는 많이 먹어서 이 배는 이렇게 든든한데 내 이 세포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이제 대사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세포가 굶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할까요?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이거 악순환이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굶었을 때도 견디는 우리 몸이 한 끼만 좀 이렇게 시간이 늦어도 배고파 미쳐요. 그렇죠? 배고파 미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사실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신경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굶게 되면 몸은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간식과 과식이 계속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기증이 일어났을 때 야, 독소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흔히 내가 고기 안 먹어서 이렇게 핑 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게는 2주, 많게는 2, 3개월이 지나면 현기증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여기 철저하게 두 끼 식사를 안 하시지만, 예를 들면 두 끼 식사를 한 달 정도 하게 되면요, 아예 이 세 번째 식사의 유혹까지도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두 끼 식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제 그것을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야, 저녁만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저녁은요, 거의 에너지에, 우리가 하루에 먹는 에너지 중에 10%도 올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과일, 좀 요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하나의 습관이지, 진짜 두 끼 식사를 한다고 해서 영양실 절대 안 걸려요. 요즘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끼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 양이냐면 70%. 저 위를 가득 채우게 되면, 이런 뭐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음식이 목에 찰 때까지 먹었다, 이런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꽉 채우게 되면은 하면 이게 음식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게 목에 찬 거예요. 이 식도는 굉장히 가늡니다. 식도가 가는데 거기를 통해서 음식이 딱 올라온 것은 목이 찰 때까지 먹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저녁 우리가 거의 가득 차게 먹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막 토하고, 음식 먹고 토하면 위에서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내려보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음식물이 우리 위장에서 그 한두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음식은 3시간 동안도 소화시키는데, 한두 시간 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아래 부문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밀려가게 돼요. 그렇다면 그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소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썩겠죠. 네, 그렇게 썩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고요. 이 간식은 담낭의 쓸개즙을 계속 생산시킵니다. 우리가 간식을 하게 되면 내 쓸개즙이 자꾸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쓸개에 있어야 농축이 돼서 이제 소화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농축이 안 되고 자꾸 나와버리니까 이제 소화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간에 먹고 싶다는 충동 있죠. 식간에 이제 간식하고 싶다는 충동.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 이 소화기관과 대사기관에 큰 불균형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싶다는 이제 충동을 받게 됩니다. 흔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망가지겠죠. 차라리 이럴 때 우리가 뭐를 섭취해야 되냐면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음식을 먹었는데 중간에 또 배고프다, 또 먹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음식을 섭취해야 될 게 아니라 물을 한 300cc 내지 400cc를 마셔줘 보세요. 그러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우리 사실 몸에서 가장 원하지 않은 식사입니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몸이 원하는 생활 방식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그 욕구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있는데 우리 몸은 자꾸 많은 양의 식사와 저녁 식사와 간식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구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되죠. 내가 이게 정말 몸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우리 몸속에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몸은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뭐냐면 저녁은 절대 소화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아침에 이 소화액을 거의 다 고농도로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가 거의 떨어질 때 배터리보다 기능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은 충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몸의 활력은 가장 강해요. 그때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장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음식 먹고 하다가 저녁은 거의 몸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부하가 생깁니다.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절대로 이 단백질 섭취를 내가 만약에 암 환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꿀물입니다. 이 꿀물은 소화가 필요 없어요. 꿀물은 나는 그래도 가장 빨리 회복하고 싶다. 그럼 우리 몸은요, 그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위장에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좀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좀 치료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위에 흡수할 수 있는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꿀이에요. 이 꿀의 당분은 위장의 소화액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흡수시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물을 마시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힘이 생기죠. 기력이 생기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일이에요. 과일은 20분에서 40분이면 소화가 돼요. 단 과일과 곡식하고 먹었을 때는 그 과일이 2시간, 3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과일만 먹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근데 과일만 먹으면 딱 30분이면 정확히 소화되고 이제 더 이상 끝나는데 과일하고 빵하고 먹잖아요. 우리 위는 뭐 위가 천재는 아니니까 아마 위가 천재면은 과일은 먼저 이렇게 분류를 딱 시켜서 한쪽 망에 넣어가지고 먼저 보내고 곡식은 나중에 보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과일과 곡식 같이 먹으면 과일도 3시간 동안 위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이제 탄소화된 식품들이 있죠. 숟가루는 아니지만 탄소화된 식품들이 누룽지나 이제 볶음곡식이나 이제 침이 많이 섞일 수 있는 그러한 크래커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2시간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이제 잘 섭취하면 지혜롭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 과다 섭취가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혈관에 굉장히 이제 그 뭐를 만드냐면 지방이나 이제 찌꺼기를 만들어서 담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먹는 대로 체질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음식을 절제하면서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음식을 이제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감사하게 먹는 거죠. 정말 행복하게. 왜 음식이 이렇게 맛없을까? 왜 이렇게 막 싱겁고 왜 이렇게 막 똑같은 게 나올까? 왜 이렇게 음식이 막 그냥 별로일까? 이런 생각보다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게.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제공자,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이러한 그 자연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느낀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50의 영양 가치가 있다면 100을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또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과식이나 간식 그리고 그걸 이제 금하고 절제된 식사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더 많은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